박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죠? 이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제정신이 바뀐 사람은 북한에 살았든지 남한에 살았든지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박 선생님도 여기 오셔가지고 1년도 안 되었는데 지금 아주 한국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정확하게. 왜 대통령이 친서민 무슨 친자를 붙여가지고 사회를 분열시키느냐.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되는 건데 그런 말씀이라든지 김정일 체제를 김정일 정권을 도와주면서 통일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도와주면서 범인을 도와주면서 잡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고 한국에서는 가장 과격한 이야기죠. 우리 대통령이나 이 좌익들이 들으면 가장 과격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우리가 들으면 가장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두 개의 한국이 있다. 그래서 이 박 선생 말씀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과 야유를 보내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지붕에서 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20분이 금방 흘러가서 좀 짧은 느낌이 듭니다. 다음에 또 기회를 해가지고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G20회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이 용산에 가가지고 그날이 마침 미국에서 재향불인의 날이기 때문에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문을 구해서 읽어보니까 이건 번역해서 좀 올려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설이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해서 그 일부분을 올려놨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이분이 62명의 참전용사들을 그 자리에 미군 참전용사죠. 모셔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62명의 참전용사들은 인천 상륙작전과 부산 교도보에서 싸웠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장의 능선 혈투에서 그리고 장진호 기습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전쟁 중 적이 참호를 향하여 수류탄을 던졌는데 참호 안에는 다친 해병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 헥터 카페라타 이등병은 참호로 뛰어가서 수류탄을 집어서 적을 향하여 다시 던졌습니다. 수류탄은 그러나 그 손 안에서 터졌고 팔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덕분에 카페라타 이등병은 동료 해병대원들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는 용적 행동으로 명예의 메달을 받았으며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그러한 용기와 결의로 조국에 봉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과 가족을 떠나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린 이 전쟁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용기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의 봉사가 남긴 유산은 자유롭고 번영하는 한국에서 살아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서서히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바꿔놓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비오는 우기만 되면은 홍수에 쓸려가곤 하였던 작은 논과 마을밖에 없었던 이 나라의 모습을 기억하는 한국인들이 아직 많이 살아있습니다. 두 세대가 지난 후 고속도로와 고층 빌딩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의 하늘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바꿔놓은 거대한 발전이었습니다. 이들 한국인 중 한 사람이 찢어질 듯한 가난을 겪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내가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대통령은 가난한 소년으로 성장한 이야기를 나에게 하였습니다. 그는 말하였습니다. 미국인들이 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미군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번영하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시작된 곳에서 끝났기 때문에 일부 인사들은 여기서 싸운 사람들의 희생을 빗대어 무승부를 위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동하는 민주국가의 고마워하는 희망에 찬 한국 시민들을 둘러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백합니다. 그것은 무승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였습니다. 그때도 이겼고 오늘도 이겼습니다. 60년 뒤 전쟁 중 형성된 우정은 동맹이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아시아의 안정과 전대미문의 발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업적입니다. 오늘 한반도는 개방사회와 폐쇄사회,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나라와 개혁하기보다는 인민들을 굶기는 정권 사이의 대조를 이 세계에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에서도 알아볼 정도로 서울의 휴양한 불빛과 북한의 지독한 어둠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의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북한이 걸어온 길, 핵개발을 하고 천안함을 공격하는 등 대결과 도발의 길이 부른 결과인 것입니다. 워싱턴의 한국전 기념물에는 포로, 전사, 부상자, 실종자 숫자 옆에 이런 글이 쓰여진 동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명령에 응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미군 군복을 입은 적이 있는 남녀들의 자기 희생정신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말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난 적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은 친구와 동맹자로서 미국을 찾아낸 데 대하여 영원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봉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미국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이 박수는 오바마 대통령이 받아야 될 복수입니다. 하여튼 연설이 미국 사람들 연설의 한 패턴인데요. 미국 사람들 연설은 이렇게 연설 속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 들어요, 연설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연설하면은 별로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그냥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아주 밋밋하게 원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치워버립니다. 이런 연설을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6.25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런 감동적인 연설을 해야 되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하기 전에 이분이 한 이야기, 6.25 전쟁은 절대로 무승부가 아니었다. 휴전선에서 끝났다고 해서 무승부라고 보면 착각이다. 그동안에 남북한이 대결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겼다. 미국이 이겼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했다 하는 이런, 왜 이런 이야기를 오바마가 하느냐 하면은 한국 전쟁이 잊혀진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참전했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고 했는데 이제 한국이 잘 되니까 이제는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이긴 전쟁이다. 그래서 여기서 싸웠던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져놓으면 좋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이야기대로 어떤 세상을 바꿔놓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바꿔놓는 사람들은 그것을 살아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살아서. 그런데 대한민국은 미군들의 희생,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의 부름에 응해서 한국에 와서 5만 명 이상이 죽은 여러분들의 희생 때문에 이렇게 근사한 나라가 되었다고,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열심히 PR해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이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라는 분이 한 20년 동안에 17년인가 이게 연금되어 있다가 풀려났어요. 미얀마라는 나라는 1960년 무렵에 내윈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군사 정권이 그럼 몇 년입니까? 한 5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내윈이 쿠데타를 할 때 버마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가장 부자 나라였습니다. 사실상 이 미얀마는 부러울 게 없는 나라예요. 아주 살이 많이 나오죠. 산모장하죠. 사람들도 아주 잘생겼습니다. 미얀마 사람들 참 잘생겼어요. 그리고
기름까지 나옵니다. 옛날부터 기름 나왔습니다. 19세기부터 기름이 나오죠. 누가 미얀마를 뭐 위협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 쿠데타를 해가지고 50년 동안 집권한 결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만들었고 세계에서 가장 압제적인 나라를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 그 독립투사 아웅산이라는 사람의 딸인 이 아웅산 수치 여사인데 그동안에 선거를 한번 했어요. 90년대 초에. 그때 이겼어요. 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지도하는 총선에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군대가 다시 나와가지고 그 이긴 걸 잘 몰수를 해버리고 무효를 해버리고 다시 또 군사 정권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요새는 핵 개발한다고 설치면서 지금 북한으로부터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핵 개발을 한답니다. 핵 개발을. 그래서 북한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동안 슬로서 말을 했지만 요새는 며칠 전부터 유엔 안보리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딱 못을 박았어요. 북한이 시리아와 미얀마에 핵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라고 사실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 여사라는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이런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그런데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영국에서 죽었을 때 문상도 안 갔습니다. 가면 재입국을 안 할까 싶어가지고. 만델라가 한 20년 넘게 남아프리카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결국 백인들이 이 정권을 넘겨주려고 하니까 만델라를 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옥까지 찾아가가지고 만델라하고 협상을 해서 감옥에서 불러내가지고 선거를 해가지고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 이 과정이 미얀마에서 되풀이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낙관적으로 보는 겁니다만 언젠가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미얀마의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이 정치 세력에서 대통령이 되는 그런 날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역사가 한 인물을 불러내는 겁니다. 역사가 스스로 무슨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한 지도자를 불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웅산 수치, 만델라, 이승만도 마찬가지죠. 한 40년 동안 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딱 해방이 되니까 민심이 지도자로서 아무런 국내 조직이 없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국민을 지도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예요. 드골도 마찬가지죠. 드골도 국방 차관으로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을 만나서 프랑스가 항복을 하니까 망명정부를 세워가지고 그 독일을 상대로 끝까지 저항을 하고 그래서 프랑스 파리를 탈환할 때는 드골이 앞장서가지고 저항하던 레지스탕스 군대가 파리로 들어오고 그래서 국고 영웅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한 2, 3년 이끌다가 보니까 하도 분파주의가 심하니까 스스로 막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한 10년 있으니까 또 나라가 위기에 몰렸다. 또 국민들이 드골을 불러내죠. 그래서 한 또 10년 동안 또 승습니다. 그러다 1969년에 국민투표에서 지니까 또 사라져버리고. 이게 역사가 큰 대인물을 불러내는 경우인데 그러려면 그 준비가 돼 있어요. 처칠도 마찬가지예요. 처칠도 계속 히틀러가 언젠가는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은 그 처칠을 전쟁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히틀러가 아주 처칠이 아주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전쟁이 나니까 선지자적인 예언을 했던 처칠을 자연스럽게 이 전쟁 지도자로서 전시 내각의 수상으로서 모셨던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 파벌이 많아서 지도자가 된 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자유통일기로 들어갈 때 누가 자유통일의 기치를 들 것이냐. 기치를 들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지도자로 모시게 될 거예요. 그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지도자로 모시게 됩니다. 역사가 그 사람을 찾을 때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그 사람을 준비하는 게 우리 보수 세력의 하나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통일의 시기 때 평소에 자유통일을 이야기를 하면 수군꼴통이라 요걸 묻는 것을 무릅쓰고 몇십 년 전부터 자유통일을 이야기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역사가 그 사람을 선택할 게 없다.